자,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그죠? 빨간색으로 월요일. 자, 월요일날 우리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이제 좀 할 거예요. 이거 전에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을 했어요. 그쵸? 등차 등비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식. 이렇게 공식을 해서 그 등차 수열하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B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외워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N에 관한 식 쓰면 Tn 플러스 A1 마이너스 T. N에 관한 1차 함수이면 이 Fn은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그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공차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n은 2분의 n 가로 2a1 플러스 n 마이너스 1t.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 2분의 t의 n 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t의 n 이렇게. 얘는 2차 함수다. 2차고 앞에 있는 2차항의 개수를 2배하면 등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등차 수열 나오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AN과 SN을 암기하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요 공식을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얘를 함수로 파악해가지고 n에 관한 1차 함수일 경우는 등차 수열, 합이 2차 함수이면 그것도 등차 수열. 근데 합인데 얘는 뭐가 없냐면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 2차 함수인 경우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보면 등비 수열은 일반항 AN이 A1 곱하기 Rn-1승이에요. 그럼 이건 딱 보면 이 R의 n승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은 다항함수지. 근데 등비 수열은 얘랑 DNA가 다른 애인가? 얘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라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야. 좀 우리가 마음이 편한 함수들이지. 근데 등비 수열은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차수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걸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또 뭐 분수함수, 그죠? 무리함수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차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Rn승 형태가 지수함수. 그래서 이제 R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 R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R이 1이 돼버리면 R이 1이 된다는 뭐야? 계속 뭘 곱하는데 1을 곱한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 게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뭐 R이 1일 수도 있겠지. 근데 굉장히 뭐 큰 의미는 없는 함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면 3, 3, 3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이러면 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공비가 1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차 t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SN은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I-1분의 A1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좋다. 둘 중에 하나를 내어도 상관없어요. 크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R이 1보다 크면 여기다 넣어주면 분모가 양수가 나오거든요.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영어로 음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거티브. 그지? 그리고 음이라는 게 우리가 음흉하다, 저 사람 좀 음흉해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음이야. 그 음수라는 숫자 자체가 17세기 이럴 때는 안 좋은 수였어. 음흉한 수였어. 음흉하다는 게 뭐 야하다 이런 게 아니라 0 빼기 4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17세기 뭐 16세기 때는 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4개를 빼줘 여기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흉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율 나오면 뭔가 좀 깨름지치게. 그래서 초등학생들 보면 음수 계산 잘 못하는 이유가 다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R이 1보다 작은 경우 이쪽에 쓰고 큰 경우 이렇게 쓰는데 얘는 사실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뭐냐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빼기 R-1분의 A1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R의 n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랑 얘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합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는 거야. 합이. 그래서 합이 0이 되면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SN 합이 주어져 있는데 OA SN이 주어져 있는데 5 곱하기 3의 n승 빼기 t래.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있다 치자.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대.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얘기는 t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등비수열 합되려면 얘랑 얘랑이 합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t가 얼마여야 돼? 5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도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공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떼내서 분석하고 하는 게 재밌잖아. 재밌죠? 그냥 공식 이런 거보다 이거 하나씩 분석하면 재밌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름도 그냥 이름을 외우면 잘 안 외워지는데 이제 이름을 분석을 하면 하나하나 낱개 뜻이 어떤 의미고 이런 거 분석하다 보면 상대방 이름을 외우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수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 자 이제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요를 좀 할 텐데 그러면 맨 먼저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수요에 수요를 배우는데 목적이 첫 번째가 이제 일반항 AN을 구해서 얘를 예측하겠다는 거거든. n번째 항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겠다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뭐 30번째 항이 뭐가 나오는지 예측하려고 하는데 일반항은 좋다 이거. 어떻게 예측해서 구하자 이거. 그런데 합 SN은 결론만 얘기하면 공식이 따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등차 등비수열은 일반항 나오고 공식 나오고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합하고 일반항의 공식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열은 일반항까지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합은 따로 공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을 할 때 뭐부터 배우냐면 이 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걸 배워. 시그마가 이제 이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일본 글씨 노하고 비슷한데 이게 대문자고 소문자인데 영어 알파벳 S하고 같습니다. 그리스 문자인데 그래서 썸이라는 뜻이에요. 썸, 합계. 썸. 그러니까 이게 합을 표시하는데 여기다가 일반항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일반항. 그래서 K =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만 알면 앞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걔가 합공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은 이 시그마가 딱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아이폰이 생각나. 세상에 어떤 아이폰이 딱 등장했을 때 어떤 폰이었냐면 기존에 폰에다가 기능을 계속 넣는 경쟁이 붙었어. 그때 당시에 삼성폰하고 노키아 폰하고 스웨덴이 어디 노키아 폰하고 아이폰하고 아이폰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뭐가 덕지덕지 계속 붙는 거야. 뭐 기능 키들이. 그러다가 싹 없애버렸지.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서 앱이라는 거를 지금은 앱 하면 뭐 다 알아듣는데 그 당시에 앱이라는 단어가 뭔 소리야 그랬어.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다 이러면서 앱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폰에다가 앱만 깔면 이 폰이 갑자기 계산기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알아? 디카라고 하는 거. 디카가 한참 유행했었어. 그러다가 디카가 사라지더라고 갑자기. 폰에 기능이 이제 통합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그마가 그런 거야. 일반항만 구해서 넣어주면 얘가 시그마가 그냥 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 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그마 어려워요 그러면 저 선생님 아이폰 어려워요 갤럭시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항만 구하면 시그마 붙이면 걔가 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만 좀 잘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그 갈릴레오, 뭐 피사의 사타 이런 데 유명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상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3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5가 되고 앞에 그 두 개 더하면 8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3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걸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보나치는 이렇게 앞에 두 개 더해서 즉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하면 그 다음 거인 AN 플러스 2가 된다. 뭐 이런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그 다음 세 번째 하게 된다. 이게 다야. 이거는 굳이 막 일반항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뒤에서 앞에 거를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뭘 해볼까? 3 나누기 2 해볼까? 우리가 공비라고 할 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눈 걸 우리가 공비 R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앞에 거 나누는 걸 공비라고 해요. 케이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뒤에서 앞에 걸 이렇게 나누어. 등차 수열은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고 등비 수열은 뒤에서 앞에 걸 나눠서 이렇게 공비가 나오는 건데 나눠보니까 이게 얼마 나와? 1.5가 나와. 그 다음에 8을 여기서 이렇게 나눠봐요. 이게 얼마쯤 나오냐면 이게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점점 뭐에 가까워지냐면 어떤 값으로 점점 변하는데 이게 1.618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져요. 1.618이 1대 1.618이라는 이 비를 황금비라고 합니다. 골든 레이쇼. 그래서 우리가 성형도 하고 막 뭐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연의 꽃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이뻐 보이려고 뭔가 막 변화를 하는데 그게 황금비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주고 1대 1.618일 때를 고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이 황금비에 맞춰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결정이 난다. 얘가 1일 때 얘가 1.618. 그래서 요 사이즈가 가장 최적화되고 아름답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항상 경쟁자가 나오면 이런 걸 깨잖아. 그래가지고 갤럭시가 막 갤럭시 탭 이래가지고 이 탭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 탭 내가 10인치로 확 올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거야 이게. 근데 시원해서 좋다니까. 아이폰은 계속 이걸 고수했었지. 아이폰 그때 1, 2 이럴 때는 자갈 갖고 막 뭔가 손에 탁 감기고 느낌이 좋았는데 갤럭시 탭이 확 나서 그러다가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5인치 정도에서 이제 타입을 봐. 그러다가 5.8인치 뭐 이렇게 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런 황금비하고 관련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런 걸 이제 자연에서 찾아낸 거죠. 자,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항만 찾으면 거기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합등식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걸 알면 된다. 오늘 여러 가지 수열은 아이폰 같은 원리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 뭐 학교 졸업하면 돈을 벌거나 할 때 아이디어가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이거 하나를 우연히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대형으로 팔아먹을 수 있고 막 계속 대량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듯이 오늘 그런 거 배울 거야.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화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점화식.
점화식. 오늘 점화식 한다니까 점화식 또 이어서 해줄게. 중간에 점화식하고 그 여러 가지 수요 사이에 뭐가 좀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차피 문제에서 다 커버링 될 거니까. 자, 점화식의 첫 번째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얘가 d가 나온대요. 그랬을 때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점화라는 게 난 처음에 점화식이 성이 점수고 이름이 화식인가 막 이런 생각했어. 근데 점화라는 게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불고 점화시키면 그 점화야. 영어 플레어인가 뭐 불을 붙이다 플레어 이런 뜻이 점화인데, 이 점화를 딱 가스레인지 불 붙여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스파크를 탁 때리면 이렇게 붙어요. 우리가 이거 느린 카메라를 보면 여기 가스가 흐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스파크 탁 넣으면 드드드드드 이렇게 하고,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나중에 가스 다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그죠? 그때 보면 이 꺼질 때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불꽃이 꺼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거는 AN하고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1항하고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2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관계를 정의한 식인가. 그러니까 피보나치도 일종의 점화식이지. 피보나치도 점화식이다. 앞뒤 관계로 그 다음 항을 예측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점화식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야. D탕에서 앞항을 뺐는데 D는 디퍼런스, 차이라는 영어 단어. 그래서 이제 공차라고 하지. 커먼 디퍼런스. 여기서 이제 D가 온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선생님 저 공차 D니까 일반항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A1 플러스 N-1D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점화식의 깊은 맛을 모르는 거야. 이건 점화식의 깊은 맛을 모르는 거야. 물론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점화식의 핵심은 뭐냐면 n 자리에다가 n 대신에 1부터 n-1까지 이걸 대입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점화식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거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1항 넣고 2항 넣고 3항 넣고 이렇게 넣어보고 n-1항까지 넣어봐가지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반화 AN을 유도해 달라라는 게 점화식을 배우는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수열도 이건 일반화이 뭐지?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얘를 지금 우리는 이미 등차 수열인지 알고 이 공식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에어올라 하지 말고, 물론 에어올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외우고 있잖아. 그지? 이거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1부터 n-까지 넣어보라는 거야. 근데 넣는데 자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A2가 되지 이게. 1을 넣으면 이게 A1이 이게 D이지. 그 다음 2를 넣으면 A3이 되고 여기는 A2가 되고 또 D가 되죠. 3을 넣으면 A4가 되고 A3이 되고 D가 되고. 언제까지 넣는가? 계속 넣는가? 언제까지? n-까지. 왜 n-1을 넣었을까? 보면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일반항은 AN을 구하는 거잖아. AN이 뭔가를 구할 건데 여기다가 n-1을 넣으면 AN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n-1을 넣는 거. 만약 여기다가 n을 넣어버리면 n 플러스 1을 구하면 n 플러스 1을 구할 필요 없잖아. n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n-1을 넣으면 이게 n-1이 되고 여기 역시 D가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변별끼리 더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선생님 왜 이걸 이렇게 밑으로 쭉 씁니까? 이렇게 하려고. 변별끼리 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생각했습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교과서 실어놓은 걸 나도 배우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먼저 태어났다 이거잖아. 선생. 선생 이거 아닌가? 하자. 그러니까 이게 선생 어떻게 쓰지? 관정분님이신가요? 이렇게 하고? 네. 그 생자랑 좀 비슷하게 쓰시고. 이렇게? 네. 맞다. 오랜만에 한자 쓰기 안 되네. 한자 쓰기. 선생, 무슨 뜻이야 이게? 먼저 태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내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요. 똑같아. 그냥 먼저 배웠을 뿐이야.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대학원 다닐 때 피라미드 그거 6,000년 전에 어떻게 지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처럼 질문한 것 같아요. 대학원 수업할 때.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은 한 반에 한 20명 앉아가지고 카페트 깔린 이런 홀 같은 데서 조그만한 데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숙해지지.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나한테 탁 쳐다보면서 너는 그 질문을 할 때 의도가 머릿속에 옛날 사람은 멍청하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 질문을 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현대 사람이 머리가 더 좋고 옛날 사람 머리가 멍청하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 질문을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긴 하죠. 이러지. 왜 그렇게 전제를 하냐 이거. 옛날 사람이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이거. 요즘 한글 만든 사람 있어? 요즘 한글 못 만들지.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 세종 때 한글 만들었잖아. 집필자 학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요즘도 있을 텐데 못 만들잖아.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피라미드 건설한 사람들도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 그거를 만들어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인구 비례적으로 보면 남한에도 천재가 태어나지만 북한에도 천재 태어날 거야. 그죠? 저 아프리카에도 태어날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머리는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분포하는 게 비슷비슷한데 이제 그 중에 천재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책을 쓰든 수업을 직접 하든 해가지고 전수해 준다고. 그럼 그 전수해 주는 거를 그대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마치 그걸 생각해낸 것처럼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군대 갔다 오면 알겠지만 군대도 연기 아니야. 나이 어린 사람한테 충성하고 막 이러잖아. 똑같아. 이 공부도 연기인 거야. 내가 마치 이거를 이 공식을 유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사실 과학은 왜를 많이 따져야 되는데 수학은 왜를 많이 따지면 무너져 체계가. 수학은 무조건 약속인가? 그죠?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통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한데 거기서 왜 왼쪽으로 하면 안 돼? 안 될 건 아니지만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대혼란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 잘하려면 그냥 선생님 전수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스폰지처럼. 가끔 이제 왜 그렇지? 질문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우라고 하면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세로로 쭉 쓴 다음에 변변끼리 더하면 이게 플러스 V 마이너스가 없어져 이렇게. 이것도 없어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0이잖아. 그럼 여기도 이거 있는 거 맞아요? 해보면 없어져. 의심되면 끝까지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없어져. 그럼 남는 게 얘가 남고 얘가 남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더하는데 t가 몇 개가 더해지는 거지? n-1개가 더해지는 거야. 왜? 1부터 n-1개를 넣었으니까 이게 n-1개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n 빼기 a1 그 다음에 n-1 t 이렇게 됩니다. t가 n-1개 있다는 거지. t가.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넘어가니까 a1 더하기 n-1t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등차 수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스타트가. 그렇죠? 자, 점화식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수열이 나왔을 때 1부터 n-1까지 넣어서 규칙을 찾아서 an을 구해내라. 이게 점화식의 취지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냥 등차수열 공식 아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점화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샘플링으로 쉬운 것부터 스타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거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점화식은 뭐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는데 그걸 나눴더니 이게 어떤 r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긴 점화식이에요. 이거 등비수열이지, 그치? 등비수열인데 점화식 형태로 하면 1을 넣어주면 이게 2가 되고 나누기는 분수로 가서 a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r을 여기다 씁니다. 왜 또 이렇게 씁니까, 선생님? 뭐 할 것 같아요? 변변끼리 곱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2를 넣으면 a3,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r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를 변변끼리 어떻게 곱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곱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넣어줘? n-1을 넣으면 이게 an, 이거 n-1 이렇게 되고 이제 곱하면 이제 r이 곱하다 이렇게. 아까는 변변끼리 더한 거고 얘는 변변끼리 곱한 거.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1차 함수가 있잖아요. 뭔가 덧셈과 관련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은 지수함수가 있잖아. 곱셈과 관련이 된다. 지수라는 게 곱셈과 관련되죠.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곱셈과 관련된 게 등비수열.
덧셈과 관련된 게 등차수 이렇게. 자,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얘랑 얘랑 남지. 그럼 A1, AN 이렇게 되고 얘는 n-1개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래 이제 n-1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의 AN은 얘 두 개를 곱하니까 A1 곱하기 R에 n-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거에서 뭐 굉장히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어려워하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반의 목적은 천천히 본질에 충실한 수업을 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지난주 금요일에 통합 수업 해가지고 한번 같이 우르르 들었지? 네. 그때 약간 어땠어요? 중간에 나왔어요. 힘들었어 그지? 그래요. 선생님 스타일 자체가 어려운 거 잘 못해. 내가 어려운 공부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또 해봅시다. 자, 디귿은 이제 전반식에서 디귿 등차 등비했으니까 디귿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AN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서 P의 AN 더하기 Q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 P는 1이 아니다. 이런 조건. 그럼 일단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P가 1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P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 P가 1이면 AN 플러스 1은 AN이지 그냥 이렇게 되지. P가 1이면. 네. 그럼 이거 넘어가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Q다. 이거는 방금 앞에서 점화식, 그 기억 점화식이잖아. 등차수열이지. 네. 이게 D로 바뀐 것 뿐이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이걸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P가 1이 아닌 경우, 이게 이제 P가 1이 아닌 경우,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거는 기억에서 끝났으니까 이건 디귿이잖아. 네. P가 1이 아닌 경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네. 이게 이제 원래 풀이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적당한 알파를 빼주고 여기 P로 묶고 적당한 알파를 이렇게 빼줘서 얘를 정제를 해가지고 얘랑 같다고 해서 개수 비교를 해서 찾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거를 BN으로 치환을 하고 얘는 그러면 BN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BN 플러스 1이 BN이 돼서 이게 P다. 요거를 이용해서 BN을 찾는 거야. 근데 저기 알파를 빼주면 Q는 어때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알파를 모르는 걸 뺀 다음에 이걸 다시 전개를 해. 이걸 다시 전개해가지고 얘랑 개수 비교하면 Q가 찾아져. 좀 이따 숫자 갖고 할게. 지금 문자라서 그런데 이걸 전개한 후에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위에 아래 식을 개수 비교하면 이 Q가 찾아져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BN으로 치환을 하면 얘가 등비수열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 BN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는 뭐에 있었지? 니은에 있었지. 니은 1부터 넣어가지고 n-까지 이런 다음에 변백을 곱해가지고 BN을 구해. 근데 답을 BN을 쓰면 안 되지. 그치? 뭘 BN이라고 한 거야? BN이라는 게 AN 마이너스 알파였잖아. 그러니까 AN은 B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사실 요 디귿 별표 3개 쳐야 돼. 점화식의 핵심은 디귿이야. 요거 아니고 지금 계속 빌려고 한 건데 요거를 지금 문자로 했는데 이제 숫자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치환도 들어가고 전개해서 뭐 알파도 하고 찾는다. 자, 한번 해볼게. 잠시만요. 이구현 교수님이 5월달에 언제 출장
학자님 어떻게 하신다 해가지고 내가 아마 올수금을 다 통합해서 수업하는 주가 한 1, 2주 생길 것 같다고 저번에 얼핏 내가 들었거든. 정확한 날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럼 그때 통합할 때 다시 또 너무 또 통합해가지고 또 너무 쉽게 가르치면 또 너무 쉬워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분명히 똑똑한 친구들. 자, 좀 적어봤어. 좋아요. 그럼 이걸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예를 들면 뭐냐? an 플러스 1이 3an 플러스 2라고 쳐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뭐 p가 1이 아니다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지. 벌써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아까처럼 적당한 알파를 빼주는 거. 그리고 3 꺼내고 역시 알파를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 그럼 전개하면 이건 그대로 알파고 여기는 3an이고 이게 마이너스 3알파겠지. 그럼 an 플러스 1은 3an이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랑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얘랑 어떻게 한다고? 개수 비교를 한다고. 개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알파 찾을 수 있지. 뭐야? 마이너스 2알파라는 애가 뭐하고 같아야 돼? 2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알파를 찾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알파 찾는다. 그럼 알파를 찾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가 뭐가 되냐?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 좀 글씨 이쁘게 써야겠다. an 플러스 1은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3 an 그 다음에 플러스 1. 글씨 여전히 이상해서 뭘 이쁘게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확실히 안 가. 너무 잘 쓰셨어요. 진짜. 천자로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요. 자, 이렇게 됐어. 결론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얘를 치환하는 거야. 얘를 bn으로. 그리고 얘를 bn 플러스 1로 치환하는 거야. 얘를 bn 플러스 1, 얘를 bn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bn 플러스 1은 3bn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넘기니까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은 3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보고서 이제 뭘 할까? 저 맛이 2번이 뭐였지? 1부터 n-1까지 해서 곱하라는 거지. 그럼 1을 넣어주면 b2, b1 여기 3 쓰고 곱하기 2를 넣으면 b3, b2 여기 또 3 쓰고 곱하기 이렇게 쭉 가서 n-1을 넣으면 bn, bn n-1이 되고 여기 쭉 곱하면 이게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3이 n-1개가 있다. bn은 여기도 곱하니까 b1 곱하기 3의 n-1 됐죠? 근데 이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우리가 an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다시 되돌려야 돼. 그럼 bn은 뭐냐면 an 더하기 1이었지. 그래서 이거 a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b1도 뭐 해야 돼? a1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려면 여기서 문제 낼 때 그걸 줬어야 돼. a1은 이런 거 주는 거지. a1은 5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줬어. 그럼 a1이 문제에서 5라고 줬으면 b1도 구할 수 있지. b1은 뭐냐면 an에다가 1을 더하는 게 bn이니까 여기다가 a1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b1이지. 그래서 5 더하기 1을 해서 6. 6을 저렇게 구해서 여기 오는 거야. 그럼 이게 6 되고 이게 3의 n-1이 돼서 a는 6 곱하기 3의 n-1 1이 넘으니까 빼기 해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또 좀 보기 좋게 쓸 수도 있지. 여기서 이게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객관식인데 복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죠. 그럼 이걸 쪼개면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에 3의 n-1선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2 곱하기 얘를 계산하면 이게 3의 n승이 되죠. 빼기.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an이 보기에 객관식 보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답을 씁니다. 그렇죠? 쪼는 거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든 게 보기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또 확인사절 해봐요. 1을 넣으면 2, 3은 6에서 1 빼면 5 나오지. 이게 맞아 떨어져요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요 답을 지금 잘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점화식은 이렇게 푼다는 거 알려줬는데 이게 공식이 있어. 이게 선생님 아까 공식이 없는 걸로 하는 게 공식 없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점화식 뭐 아까 공식 없는 걸로 뭐 어쩌고 그러더니 지금 갑자기 또 공식이 있다고 합니까? 라는데 선생님 예전에 한 20년 전에 모의고사 풀이를 했는데 거기 나온 해설지에 별해 해가지고 이게 공식이 탁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다 돼. 만병통치약처럼. 그래서 1부 때 n-1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다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걸 외웠어. 그러니까 점화식의 취지에 반하는 어떤 테크닉을 그 별해가 누가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외웠어. 정석 개념을 다 찾아도 그 공식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해설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는 천재가 많구나. 특이한 공식을 해설이 딱 넣어줬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해도 이게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an 플러스 1이 p 곱하기 an 플러스 q라고 했잖아. 이거 일반 공식 an은 이렇게 돼요.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1승. 이게 공식이에요. 이 형태의 공식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점화식의 취지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 1부터 n-1까지 넣어서 변별끼리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찾아가는 게 취지인데 귀찮잖아.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 공식에 적용해서 풀어지는가 확인해 보자. 일단 이 문제 아까 A1은 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라고 가정했을 때 푼 거니까 이게 답이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 공식 검증해 보자. A에는 A1 일단 오죠. 그 다음에 A2를 구해야 되는데 A2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1을 넣으면 A2는 3A1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A1이 5니까 5, 3, 15에다가 이게 17이 되지. 그죠? 이렇게 A2는 구하면 된다. 그러면 17 빼기 A1이 5.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P. P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3. 1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 이게 왜 n 마이너스 1승이냐면 여기 한 개가 있으니까 이 한 개랑 n 마이너스 1개를 더하면 n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n 마이너스 1인지 n인지 헷갈려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n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n 마이너스 1까지 하고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지. 그럼 5 더하기 이건 12지? 12. 17속도니까. 그 다음 이건 얼마냐? 마이너스 2지. 그 다음 1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 쓰. 됐죠? 가로쳐주면 되죠. 그럼 이제 다 되네. 5 더하기.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야겠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겠지, 이게. 마이너스 6을 1 곱하니까 마이너스 6.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6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얘를 곱하면 6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에 5에서 6을 마이너스 6을 더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지? 결과가 얘랑 같으면 알 수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냐? 선생님 이거 20년 전에 이거 쳐다보면서 와 선생님 학교 갈 때 이 공식 안 알려줬어. 날 가르친 선생님은 이 공식 안 알려줬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20년 전에 우연히 이걸 모의고사 풀이 뒤편에서 우연히 보고 머릿속에 기억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똑똑한 거지 지금 이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주고 또 이구영 교수님이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주고 또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고 그지? 당연히 더 똑똑하지 않아요. 몇 사람의 머리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치? 똑똑해질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 이러면 머리를 한 번씩 때려봐 공부하다가 그럼 똑똑 소리가 나. 똑똑 소리 안 나면 둥둥 소리 날 수 있지.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꿀밤을 때리라고 알겠지? 자 어떤 방법 쓰는 게 더 공식 쓰는 게 더 편해. 공식? 원래 취지는 교육과정의 취지는 1부터 N마이너스까지 이어서 계산해서 찾아가는 건데 그건 취지인 거고 네. 실제 문제 풀 때는 테크닉적인 걸 발휘해서 빨리빨리 풀어야지 시간 내에 그지 테스트인데 공식 써버립니다. 자 이제 니얼을 보면 이제 세 개짜리 거야.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AN 플러스 2 Q 곱하기 AN 플러스 1 R 곱하기 AN 이꼴 요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는 P가 1이 아니었잖아요. 이거의 조건은 뭐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럴 때 일반항 A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긴 게 무섭게 생겼잖아. 그죠?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숫자 갖고 직접 해볼게요. 예를 들면 5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이꼴요.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앞 개수 다 하면 0 나오죠? 그러면 얘를 적당히 쪼개야 돼. 5로 묶어내면 an 플러스 2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전개하면 이거 나오는데 얘는 이게 나오는데 얘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5 그거지. 근데 얘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해줘야 돼? 플러스 2an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얘랑 같아지겠지. 이거 더해줘야지 얘랑 같아지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2an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되죠? 천천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쓰면 5에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그쵸? 요 2로 묶어낼 수 있지. 2로 이거 묶어서 넣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 이거 2로 묶으면 2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묶이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넘어오면 5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돼요. 됐지?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bn으로 내가 치환을 하고 얘를 bn이라 부르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bn 플러스 1이 돼요. 얘가 bn이면 얘가 bn 플러스 1이야. 그지? 왜 그러냐면 얘랑 하나 차이 나잖아 지금. 하나씩 커졌잖아. 얘는 bn이 됐으면 얘는 bn 플러스 1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bn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5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겠지. 그 다음에 이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은 이제 다시 5로 나누는 거야. 한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보는 형태가 나지? 이게 뭐야? 점화식에서 아까 니은 점화식이지. 1부터 n-1까지 해서 변별기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번 디귿 니을 점화식은 결론은 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변별기를 곱해가지고 약분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게 B2, B1 곱하기 B3, B2 곱하기 이게 쭉 가서 bn, bn-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몇 개 곱해지지? n-1개가 곱해지겠지. 그래서 여기 n-1이 이쪽 이거 n-1 되는 거 생각했어요?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이렇게. 남는 게 2가 이게 남지? 그럼 bn은
이게 이쪽으로 곱해지니까 B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n-1이 될 거고 맞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여기야. 자, 이 상태가 이제 반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잘 보면 Bn이라는 거야. 얘지. 그러면 an 플러스 2 빼기 an이 맞죠? B1이라는 거야. A2에서 A1을 뺀 거겠지. 그럼 이 문제에서 A2하고 A1 값을 줘야 돼. A1이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고 A2의 값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두면 아니다. A2 빼기 A1이지. 거꾸로 할게. 이게 7이고 이게 7이고 이게 3이라고 해.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고 쳐. 그러면 A2 빼기 A1은 7에서 3을 빼니까 이게 4가 나와. 근데 이 4라는 값이 뭐라는가? 이게 B1의 값이 이 값입니다. 지금 조금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그럼 이거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n-1을 쓰면 여기서 뺀 게 아까 일정한 값이 나오면 등차수열이 되잖아. 근데 얘는 일정한 값이 아니라 얘가 또 함수식으로 변하죠. 이렇게. 이런 거는 무슨 수열이라고 하지? 이거를 개차수열이라고. 이 지금 이렇게 빼는 형님 뒤에서 앞을 빼는 걸 우리가 개차라고 해요. 아 선생님 그거 등차 아닙니까? 공차 아닙니까? 아니야. 원래 이름은 개차야. 근데 그게 일정하면 그게 공차가 됩니다. 그 공차가 나온 수열을 등차 수열이에요. 말 엄청 어렵지? 말 잘 안 나왔지? 그지? 근데 연계할 때 개자야. EBS 연계 출제한다 할 때 그 연계, 개주한다 할 때 개자, 계단할 때 개자 이게 연습되는 거. 그래서 뒤에서 앞에는 빼는 차이를 개차라고 해요. 그럼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개차 수열 좀 알아야 이거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개차 수열 정리하는 거 알려주면 여러분 내일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개차 수열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거 답을 미리 써놓게. 이거 다 정리하면 이제 A는 뭐가 나오는지 알고 싶잖아, 그지? 그거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답을 찾을게요.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여기서 이제 AN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아. AN P 곱하기 이거의 공식. 요것도 공식이 있어. 공식이 AN이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A2 빼기 A1. 아까 공식과 좀 생긴 게 똑같아요. 1 마이너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앞에 있는 P, 맨 마지막에 있는 R. 그래서 P분의 R. 1 마이너스 P분의 R에 N 마이너스 S. 요거 외워두면 그러니까 아까 앞에 디귿도 공식 있고 니얼도 공식 있고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저마식 다 공식이 있는다 지금. 기억, 니얼, 등차수 공식, 등비수열 공식, 디귿 공식, 니얼 공식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1부터 n-1까지 넣으라고 했지만 결론은 공식 써서 그냥 AN 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AN 구한 다음에 나중에 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AN을 빨리빨리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써서 AN을 이제 구해보면 A1은 아까 문제에서 3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2는 7이라고 했지. 그럼 7 마이너스 3 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R. P가 5고 R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분의 2 1 마이너스 5분의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3 더하기 7에서 3 빼니까 얼마? 4.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되고 1 더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7 그죠? 5분의 7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5분의 2에 n 마이너스 1 이런 거 이제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역수지 7분의 5, 4, 20 7분의 21이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4 곱하기 5분의 7분의 1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이게 4
곱하기 이거 역수니까 7분의 5 이렇게 되죠. 맞나요? 아 이런 거 안 될 수 있는데 알지 이거? 그러면 7분의 4, 5, 20이죠. 7분의 20 포함이죠. 7분의 20 그리고 1 마이너스 5분의 2에 n 마이너스 1 그게 이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나오죠? 모양이 마이너스 5분의 2도 등장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면 된다는 거야. 한번 해봐요. 나중에 1등이나 해보면 된다. 됐죠? 자 잠깐